그만큼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써 있으니까 제 설명보다도 사실 책이 더 상세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지만 혹시 댁에 가셔서 동영상 보시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책 자체가 아주 정말 완전히 학생 하나 앉혀놓고 과외한다는 심정으로 했으니까 그게 보셔도 충분하시긴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제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에까지 해서 저희가 히브리의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가 내용 다뤘죠. 그 내용을 이제 큰 틀에서 해보면 이제 알파벳 중에서 후음이 있고요. 후음의 특성이 세 가지 있죠. 후음은 이중적 모집입니다. 그래서 모음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후음은 단수제가 아니고 합성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후음은 아소리 좋아한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음절 나누는 거 정확히 하시고 액센트 복제 세 가지 그래서 있고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라고 했죠. 액센트에서 뭐지? 개운절의 부분 셔바나 그거를 이해하시면 큰 틀에서 이제 되고요. 이제 제 2부로 이제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2부는 정말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총칙으로 하면 이제 동계강좌 수업 진도가 나가는 데까지고 또 이제 저희가 그 히브리에 정말 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주시면 뒤는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뼈대가 이제 뭐냐면 그 페이지상으로 94페이지 제 2부에 그 부분을 좀 가시면 되고 거기서 뼈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여러분이 뭘 배우셔야 되냐면 명사 및 형용사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는 뭐 명사, 형용사 변화는 너무 간단해요. 일단은 형용사는 명사 다 따라가고 명사 변화는 딱 세 가지만 외우시면 일단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언어나 마찬가지지만 여기 동사 및 그 변화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동사 및 변화는 이제 여기 도표, 규칙 동사 도표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에 빨간색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최대한 달달달 외우시는 게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의 승부의 관건이에요. 그것만 달달달 외우시면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는 정말 그 뒤로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칭대명사를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데 인칭대명사도 많이 외울 필요 없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뒤집어서 보시면 인칭대명사 중에서 주격이 있습니다. 인칭대명사 주격. 그래서 인칭대명사 주격 뭐 아니, 아무키 뭐 나오는 거 그거 딱 10개를 여러분 외우시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제 인칭대명사 중학교 때 보면 그거 배우잖아요. I, my, me, I, my, me, mine, you, your, yours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은 그 I, my, me 할 필요도 없어요. 딱 주격 I, you, he 이것만 주격이 딱 그걸 외우시면 소유격, 목적격은 그냥 자동으로 거의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하중표가 거의 없는 이상이고 그런 내용들 저희도 살펴볼 거고 이제 95페이지서부터 99페이지까지의 도표가 5페이지인데 사실 5페이지는 여러분이 이제 보기 편하라고 제가 크게 글씨 썼는데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인상을 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울 게 5페이지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5페이지를 다시 압축해 놓는 거지.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뼈대를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할 거고 그래서 그 95페이지에서 보면 명사 변화 있죠. 그리고 그 아래가 인칭대명사 주격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96페이지 가면 지시대명사 그리고 97페이지가 이제 저희 동사 변화 이게 97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98이 완료, 미완료. 여러분이 히브리어 배우신 분은 아시죠? 칼 완료, 칼 미완료.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시면 되고 완료, 미완료는 극히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칼 완료 옆에 보시면 한번 따라해 좀 이따 어차피 할 건데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거기가 그 오타가 있습니다. 정목표에 있는 건데 칼 완료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누 앞에를 템이 아니라 텐 누 앞에를 텐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5개, 4개 끊어서 영 아타트티 우 겹텐노
완료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액센트 버튼만 하시면 여러분이 마무리하고 9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칸 미완료가 있습니다. 이 미완료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ETTT에 ETTT니 중간에 T가 3개씩 있습니다. ETTT에 거기서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단수예요. 그리고 복수가 ETTT니 하고 그러면 이제 접두어가 다 끝난 겁니다. 앞쪽에 붙은 빨간색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그냥 거기 있는 데로 하면 미스리 운하운한데 미스 이양이 울고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걸로 이제 어미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총신에서 예전에 유지영 교수가 만나는 공수인데 평생 안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규칙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내용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저희가 한 200여 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이 도표에 있는 내용을 잘 터득하시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최대한 같은 진도를 여기까지 빨리 빼가지고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좀 노력이 하시는 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 해서 서두르면서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분만 하도록 하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우리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딱 본인이 모르는 분들 딱 질문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분명히 혜택이 가고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인이 모르는 질문을 하세요. 그게 서로 간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관사와 접속사 이제 나오죠. 히브리어 정관사는 아주 사실 간단합니다. 히브리어 정관사 때문에 히브리어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반 책 가면 굉장히 복잡한 거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정관사의 기본형은 하 플러스 이중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가 정관사 거는 아마 히브리어 다 시작하시면 다 아시죠. 하인데 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하고 플러스 이중점이 그 다음에 오는 그 뭐뭐하고 영어로 더하고 거기 그 지배를 받는 명사의 이중점 찍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없나요? 저기 그 페이지 중간에 100페이지 중간에 하고 있어요? 왜 제 재판본에 이게 없죠? 이중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명사의 이중점 딱 지금 거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멜레크라는 단어에 우리가 멜레크는 아까 이제 봤었죠. 왕이라는 단어 한번 했죠. 멜레크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할 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다는데 멜레크는 왕이고 거기에 이제 정관사를 하시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처럼 하하고 하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멜레크의 그 첫 번째 글자인 mem에 이중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까지가 돼야지 되는 거고요.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음역을 해보면 먼저 하 하시고 그 다음에 mem이 지금 이중점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 스펠링 할 때 M을 두 번 주셔야 돼요. 이중점은 자음이 2개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그냥 원래 멜렉하면 멜렉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지만 정관사 보면서 이중점 찍혔기 때문에 맴을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한멜 멜렉. 그래서 그냥 한 왕 하면 멜렉인데 정관사가 붙으면 한 멜렉가 돼요. 그래서 뒤에 어떤 단어가 오든지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 단어를 대보면 자, 이 단어는 읽을 때 세펜이라고 하죠. 엑센트는 앞에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세골문상의 일종의 나중에 저희 배우겠지만 하여튼 세펜은 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렵죠? 세페르.
그러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는다. 그러면 하 써주고 이중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음을 옮길 때, 그러니까 옮길 때 어떻게 되냐? 하 하고 이중점이 있으니까 요거를 두 번 써줘야죠. 그래서 S를 한 번 더 써줘. 그러니까 뒤에 이중점은 그러니까 뒤에 온다고 어떻게 어떤 자음이 오든지 간에 그 자음을 두 번 해줘.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핫, 세, 에. 혹시 이런 식으로 일단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2번. 근데 항상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 책은 다 이런 식의 규칙을 가르쳐서 정관사. 핵심은 이거다. 하 플러스 이중점이다.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오는 단어에 첫 번째 자음에 이중점이 아니다. 후음이면 어떻게 되냐? 꼭 이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히브리는 뭐든지 하여튼 후음을 잘 구하면 히브리 끝이에요. 그래서 2번 사항이 이제 그 메모 박스를 보면 이렇게 되죠. 정관사 다음에 오는 명사의 첫 번째 자음이 후음이면 이중점 대신에 그 앞에 몸을 길게 보상해준다. 이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후음의 특성은 뭐라고 하십니까? 후음의 1번이 후음은 이중점을 못 찍는다. 대신에 그 앞에 있는 몸을 길게 준다라는 거죠. 모음 보상해준다. 바로 그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사에 해당하는 법칙이 아니라 후음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용해보면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단어, 우리가 엘로힘 뭔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정관사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화면에 보시면 엘로힘에 하를 붙여줘요. 하하고 원래는 이중점이 들어가야죠. 하 플러스 이중점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알렙이 후음 중에 하나죠. 그렇죠? 후음 중에 하나니까 후음은 이중점 못 찍는다 라는 법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거를 찍을 수가 없어요. 못 찍는 대신 어떻게 해주느냐? 앞에 있는 몸을 길게 해준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중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 놈이 못 찍는 대신에 그 앞에 있는 몸을 길게 해줘요. 여기가 지금 단모음 아잖아요. 그러니까 단모음을 아로 바꿔줘야죠. 장모음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정관사가 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중점 못 찍는 대신에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하 엘로힘. 아시겠죠? 네. 이것도 그러니까 하가 모음 보상해줘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 이렇게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 아담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사람이라는 단어. 아담인데 이제 그 아담 하면 정관사. 하 플러스 여기가 이중점지가 됐네. 알렙이 후음이라서 이중점 못 찍어요. 그러면 알렙 대신에 앞에 몸 장고 하 아담. 그리고 이제 앞의 경우도 적용되지만 이 경우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음절을 한번 나눠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2, 3. 액센트는 끝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1번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쉐바로 바뀌어야 되겠죠. 액센트가 벌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 중요합니다. 네. 쉐바가 돼야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액센트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하 자체가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걸 쉐바로 만들어버리면 정관사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정관사를 쉐바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쉐바를 우리가 엑센트 법칙은 바꿔야만 되잖아요. 이때 바꿔야만 되는데 못 바꾸게 하는 꼼수가 힘이 있습니다. 그 꼼수는 뭐냐면 이렇게 짝대기 하는 거죠. 이게 이름이 뭐냐면 메텍이라는 거예요. 메텍인데 메텍이 뭐냐면 보조 액센트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단어가 음절이 긴 거 있으면 액센트가 제1강세가 있고 제2강세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원래는 액센트, 그러니까 쉐바가 돼야 액센트에서 멀어진 개음절의 몸이라 쉐바가 돼야 되는데 쉐바로 만들면 그 하는 그 자체가 사실 독립된 단어잖아요. 붙여서 쓸 뿐이지. 이렇게 형태가 깨진 것 같은 경우에 방어막 매틱이라는 걸 준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찍어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하에요. 요걸 뒤에도 두고두고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메트기 바로 쉐바가 돼야, 엑센트 법칙상 쉐바가 돼야 되는데 쉐바가 못 되도록 구들어줘요. 하는 것이 바로 이 메트기. 그래서 정관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관사는 하 플러스 이중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후음의 경우는 후음이 단어에 처음 오면 이중점 못 지니까 대신에 앞에 있는 성분을 분배해주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 여러분이 히브리어 운동도 초급 히브리어 운동은 뭐 자질구레하게 하에 대해서 뭐 아래 그 해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신경 끄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거를 몰라야 되는 거 아니고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거는 그 법칙 외우려고 시간 보내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고, 차라리 그거 한 시간에 나중에 그런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나오는 경우에 그냥 그것을 정관과 붙여놓은 것 자체를 입에 배버리는 게 좋아요. 그 도시들 하면 히브리어로 해하림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해아림 뭐 해하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몇 개만 해주시면 돼요. 그 외 나머지는 99%는 이 지금 배웠던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 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 접속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접속사 원칙적으로 접속사는 하나예요. 바브 아래 쉐바가 보는 게 접속사의 기본이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 하나 빼놨는데 요거 들어가죠. 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여기 접속사에 모음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아래 거기도 있죠. 못하같이 하나. 그렇죠?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이게 요나서 1장이에요. 요나서 1장 부분을 좀 옮겨놨는데, 거기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문장이 쭉 진행되는 그 103페이지 거기 아래 보시면 103페이지 거기 보시면 문장이 쭉 되는 중에 띄어쓰기 빼고 띄어쓰기 바로 다음에 할 때 있습니다. 각 단어에 처음에 나오는 경우에 바브가 오면 바브는 99.99% 무조건 접속사예요. 모음이 뭐가 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바브를 가지고 문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랑 접속사는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104페이지 명사별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더더욱 동사에 집중해야 되니까 명사나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큰 틀만 아시면 되고, 큰 틀로 사실 답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명사를 이제 갈 텐데, 명사 제 2장의 제목을 제가 명사 형용사 변화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 어차피 형용사는 명사랑 똑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용사 따로 공부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 변화를 가고요. 이 명사 변화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형과 연계형의 개념을 잡아주십니다. 절대형, 연계형. 네, 이 절대형은 영어의 앱솔루트로 바꿔놨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앱솔루트를 너무 사전적인 의미로 해서 절대형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독립형이 나요. 그래서 명사는 독립형과 연계형이다 생각하시는 거. 근데 연계형은 딱 말 그대로 뭐가 달려있는 걸 잘해주는 거죠. 연계되어 있는 거고, 독립형은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먼저 우리가 절대형 또는 독립형은 그냥 단독으로 그냥 그 말씀 또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그 한 단어 하나만으로 상황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연계형은 뭐냐면 뭐뭐의 말씀 이런 식으로 이것의 수식을 받는 이 단어 뭐뭐의 수식을 받는 것이 바로 연계형 형태예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연계형과 절대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계형은 뭐뭐의 수식을 받는 명사 이렇게 연계형 형태.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예를 보시면 나바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형, 다바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없으면 부정관사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히브리어는 부정관사 너가 그러니까 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헬라어랑 똑같죠. 그냥 명사 그대로 쓰면 한 말씀 이걸 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딱 절대형은 나바르 하고 한 말씀 하고 이거 자체가 끝나야겠네요. 더 이상 뭐가 주름주름 안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아래 거 보시면 그 사람의 말하고 그 말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이라는 것에 수식을 받아요. 요런 경우 그 사람의 수식을 받는 그 뒤에 오는 단어 그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개념 이게 처음에는 개념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의의 수식을 받는 게 연기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격고 됐고요. 그 보시면은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그 앞에는 그 제가 거기 그 음역 표시도 해놨지만 드바르라고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드바르. 하이쉬도 우리가 복습해보면 바로 앞에서 봤던 이슈는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남자 또는 사람이라는 단어. 그리고 거기에 정관사 하가 왔죠. 원래 이렇게 되죠. 한번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하 플러스 이중점해야 돼요. 근데 이게 후음이잖아요. 알렙이 이슈의 첫 번째 글자가. 그러니까 이중점 못 찍어요. 못 찍는 대신에 몸 들게 주고. 그래서 하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할 때 누바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형에서는 나바르가 되는데 나바르의 연기형은 두바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먼저 해보죠. 절대형 연기형 순서. 나바르 두바르. 나바르 두바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연기형은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외우면서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한국도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연기형은 뭐만 하시면 아주 쉬워지냐면 이 절대형은 액센트가 어디다고 했습니까? 끄듬대니까 그랬죠. 연기형은 요곳에 수식을 받잖아요. 뭐의 말 이런 식으로 수식을 받아서 뒷단어랑 아주 밀접한 연결관계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요게 무엇을 말 여기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쳐갖고 하나의 단어 취급을 받다 보니까 액센트는 어디 있냐? 제일 마지막 단어에 있어요. 마지막 단어에 있고 이 연기형 외에는 액센트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네. 액센트가 없어요. 근데 액센트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액센트가 없이 2번이 작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액센트가 없이 2번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센트에서 멀어진 배음절의 모음은 쉐바. 요거 2번 적용. 그 다음에 또 3번이 액센트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 액센트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 요 현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딱 그것만 적용시키면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항상 액센트가 뒤쪽에 있으니까 이런 작업을 해올 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시고 히브리어는 앞으로부터 뒤로 가면 안 돼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액센트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나바르라는 이 절대형을 가지고 이 연기형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요. 그리고 항상 음절 나누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음절 나누는 거야. 근데 액센트가 원래는 여기 있었다고 했죠. 절대로. 근데 액센트가 뒷단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없고 액센트가 뒷단으로 여기 어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부터 해보죠. 요거는 뭡니까? 아까는 액센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액센트가 없는 표현들이 되죠. 액센트가 없죠. 3번절인데. 그럼 액센트 없는 표현들을 보면 단모음이라고 했죠. 단모음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 뭡니까? 장모음이죠. 장모음을 단모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모음을 하니까 요거를 지우고 요거 단모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액센트 없는 표현들을 보면 단모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음절은 어떻게 되냐? 액센트에서 멀어도 한참 멀죠. 액센트에서 멀어진 개혁절. 액센트부터 2번. 액센트에서 멀어진 개혁절은 쉐바다는 거죠. 적용하죠. 그래서 이게 쉐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바르가 됐죠. 요 형태가 딱 요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액센트 뽑기만 딱딱딱 적용하시면 자동으로 앞에는 척척척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나바르가 왜 드바르가 되는지를 액센트 뽑기 중에서 논리적인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난 다음에 이제 항상 이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바르 드바르 대놓고는 이유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입에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바르 드바르, 나바르 드바르, 나바르 드바르. 이렇게 해놓고 나시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단어든지 적다가 아까 히브리어는 예로 쓸만한 단어가 종류별로 없어요. 이게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자하브죠. 자하브는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하브. 네, 금이에요. 금인데 그 왕의 금이라 해서 함멜, 자하브, 함멜렉 이런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왕이 금 하면 이제 요거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공전 나눠주고 액센트는 뒷단에 뺏기고 그럼 요거는 액센트에서 멀어진 기억들을 뭡니까? 액센트에서 뭐라지? 아니 액센트 없는 폐음절의 몸은 담보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건 액센트에서 멀어진 기억들이잖아요. 이름절은 그러니까 쉐바로 바꿔야죠. 그러니까ዝ하브 한벨렉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결국은 자음 세계로 이루어지는 뭐라고 그랬죠? 자음 세계에 모음 두 개 찍어가지고 변화가 되잖아요. 개음절이 이렇게 되면 이게 절대음이 이렇게 되면 그 연기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바르드바르 하나 외워두시면 나바르드바르의 자음 자리에 어떤 단어든지 끼워놓으면 다 변화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명사변화, 그러니까 명사변화 히브리어는 이제 여러분 액센트 볼때가 통달하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바르드바르 하나만 입에 배우시면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가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죠. 나바르드바르. 바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계음 변화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절대음에서 절대음은 액센트 자체가 넣고 있고 연계음은 뒷단을 뺏긴다. 수식하는 의라는 그 단어를 뺏긴다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액센트를 쫙 적용시켜주면 알아서 모든 것이 다 표현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결국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요. 이 연계음 문제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이제 명사의 성과 수를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 있고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해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헬러에 비해서 히브리어는 정말 쉽죠. 헬러는 명사 변하면 남성, 여성, 중성 있고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있고 혹격까지 있죠. 혹격도 있고 그것도 명사 변하면 일격, 일체일식, 제의식, 제삼식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또 제3식은 뭡니까? 사실은 잡동사니죠. 간단하게 말해서 불규칙한 소리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도 끝 없이 명사변을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명사변화가 딱 여기는 요거에 이것만 하시면 딱 됩니다. 우리가 남성 단수는 기본형이니까 없애야 하는 것도 남성 복수부터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 단수 그다음에 여성 복수 오트. 그래서 오트 하면 기본적으로 남성 복수, 여성 단수, 여성 복수 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쌍수라고 아까 있었죠. 두 개로 이루어진 수가 나타나는 그 쌍수는 아임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오트, 아임하고 끝나는 거예요. 해보죠. 오트, 아임. 히브리어는 이제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 붙여주고 어미 붙이면은 어미 붙이는 데 따라서 앞에 액센트 조정이 필요하죠. 그 액센트에 따른 그 모음 조정. 모음 조정을 쭉 해주시면 명사변화는 거의 일단 기본적으로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종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트, 아임만 하시면 되고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 본 게 어디냐면 108페이지 아래쪽으로 가시면 108페이지 아래쪽 가서 보시면 수스라는 단어에 말이라는 단어에 이제 붙여놓고 있죠.